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저 보신 분 계신가요? 예. 지난해에도 제가 와서 교육을 했었는데, 지난해 저희 흥농 4종 세트 농법을 좀 이용해 보셨나요? 마늘농사 어땠어요? 대답이 없으시네. 농사 잘못 지었구만. 농사를 많이 안 짓게. 예. 그래서 금년에 마늘 농사 지신 분들이 마늘 가격이 낮아갖고 어려움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가격이 싸도 돈이 되는 농사를 하셔야 되는데, 비싸도 돈이 되는 농사보다 가격이 싸도 돈이 되는 농사,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흥농종묘고요. 평택에서 종자, 농약, 비료 생산도 하고 있고 수입을 하고 있고, 또 제가 농사꾼입니다. 전 또 육묘장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하고 또 제가 고흥을 또 몇 년 동안 다니다 보니까 이쪽의 문제점도 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마늘 재배에 대해서 앞에 두 분이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갖고 저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요점만 찍어 넘어가겠습니다. 이분 아시죠? 녹동항 오기에 계신 분, 이대원 장군님, 제 12대조 할아버지입니다. 제가 12대 후손이고요. 저희 이대원 장군께서는 430년 전에 고흥 앞바다 선죽도에서 전사를 하셨는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그 후손인 12대 후손 이계익은 고흥 농업 발전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럴 때 박수 한 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예. 민신성전이랑 아무 관계 없죠. 그래서 저희 흥농 4종 세트 농법은 환경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땅 살리기 유기질은 이제 토양에 들어가서 이제 요것만 썼을 때는 20평에서 이제 퇴비하고 같이 썼을 때는 50평. 종자 소독은 엑스칼리버. 또 요 두 가지는 이제 연면살 포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이게 중국의 마늘밭이거든요. 끝이 안 보입니다. 1억 2천만 평이랍니다. 1억 2천만 평. 여기 마늘 여기 몇 줄 심었어요? 4줄 심었죠? 예. 드물게 심었죠? 중국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깐 마늘도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부안에 이제 3월 24일 날, 이게 이제 뭐냐면 슈퍼 700 마늘 있지 않습니까? 이쪽 지역에도 이거 심고 있잖아요. 요 마늘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마늘 생육 상태도 좋지만은 여기는 흑색물층, 여기는 이제 백색물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고흥 지역은 흑색물층에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제초 효과도 좋고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흑색, 백색을 제가 이제 비교해 보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해도 생육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흑색물층에도 괜찮다. 여기도 이제 3월 24일인데, 여기 이제 청도입니다, 청도. 요게 8줄 심은 거거든요. 요게 이제 10월 9일 날 파종했고, 이쪽에는 제 4종 세트에서 10월 17일 날 심었는데도 이쪽이 훨씬 더 좋죠. 옆폭이라든가 옆색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낫죠. 여기 이제 녹동입니다, 녹동. 여기도 이제 기계 파종을 해갖고 이제 이렇게 심었잖아요, 6그루를. 이 집의 문제점은 뭐예요? 배수구가 없잖아요. 이 녹동에도 이제 논에다가 이제 기계 파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두둑 이랑이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과습 해받는 거예요. 아무리 저기더라도 이 가뭄은 견딜 수 있어도 과습 피해는 한 방에 다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논은 물이 잘 빠지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물이 잘 빠지더라도 물이 머물고 가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 집의 끄트머리 가보면 배수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 물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논에다가 심는 분들은 특히 배수구 정리를 잘 해줍니다. 두둑을 높이 해주셔야 된다. 이거고요. 이것도 녹동이거든요. 이 바닷가 포장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요거 알아맞히시는 분 계신가요? 예? 손 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손 들으신 사장님 제가 상품 하나 드릴게요.
이게 심을 때 이게 과습한 포장에다 이게 심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심으면은 수확할 때까지 이게 문제입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감을 잘 맞춰야 된다. 이겁니다. 이 마늘 수확 좀 해겠죠? 이거. 예. 우리 사장님 하나 드려야지. 예. 이렇게 마늘 농사를 지시면은 이게 이제 병도 났고 과습도 하고 이게 몇 구예요? 12개. 녹동 저 도덕에 가면 19줄도 심어 놓더라고요. 이거부터 고치지 않으면 여기 다섯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kg, 3kg 캐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렇게 해놓고서 그냥 여기서 앉아서 뒤를 뭉쳐가며 심어버리니까 여기 또 고랑이 없습니다. 고랑이. 여기 분들 같으면은 여기 이런 데다가 여기다가 4개는 더 심을 것 같아. 여기 분들 같으면은. 절대 이렇게 심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으시면은 이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 과습하기도 하고 물 빠지면 여기 물 빠지면 되는 데는 좋고 이런 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거는 8줄 정도만 심어주시면 좋겠다. 그 마늘 농사는 이제 월동전에 이 뿌리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양파가 됐든 마늘이 됐든 월동전에 뿌리 확보 못하면 이미 농사 끝난 거예요. 양파는 월동전에 6잎 정도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농사 끝나는 거죠. 마늘 농사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나요? 올해 목표 8kg 해서 잡아보시면 됩니다. 슈퍼 700, 8kg 나옵니다. 남도산 8kg 나오고. 우리가 스페인산 하면 10kg 캘 수 있어요. 근데 목표를 우리가 일을 왜 할까요? 돈 벌기 위해서 하잖아요. 어떤 분은 돈 벌기 위해서 하고 어떤 분은 돈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와서 교육을 하고 앞에 분들도 교육을 했지만은 내가 너를 모르는데 어떻게 너를 믿느냐는 겁니다. 이게. 문 밖에 나가면은 실천을 안 해,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 교육의 신뢰도가 떨어져 있죠. 제가 우리 사장님들하고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메시지 전달이 잘 안 되죠. 생각은 그냥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변화와 혁신과 자극 드리러 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평당 8kg면은 금년에 3,500원 가지 않았습니까? 1000평 심으면 2,400만 원 나와요. 여기 같이 4kg 나오면은 1,400만 원 나옵니다. 물론 여기도 8kg 생산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1000평에 8kg 나오면 1,200만 원 생산비 들어가고 1,200만 원이 남습니다. 근데 4kg 생산하시는 분은 생산비가 12,000원 들어가니까 200만 원 남습니다. 어쩌면 마이너스 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분은 농업에 영농자금 갖고 뭐 그러면은 돈 때문에 농사 짓는 거죠, 매년. 그래서 우리는 돈 벌기 위한 농사를 지어봐야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7kg, 10kg 생산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마늘 농사 7kg, 10kg 가능합니다. 근데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 미스텝이 이게 안 넣죠. 파종시 적정 수분 안 맞춰주죠. 진땅에 갖다 심으니까 아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유지해야 되나? 이제 땅을 살려야 되죠. 가뭄, 배수 이걸 잘해줘야죠. 우리는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농사 짓는 겁니다. 이제 면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일 면적당 생산량 싸움이거든요. 그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타석할 수 없죠. 마늘 농사 왜 갈수록 힘들까요? 점점 어렵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노인 연세 드시고 일하기 어려우시잖아요. 때 되면 심는 마늘 농사라고 생각하는 경우 마늘은 퇴비 비료를 많이 요구한다는데 그러니까 미스텝이 트랙터 바꾸고 밀리드로 갖다 집어넣습니다. 투자하면 그 이상의 소득이 될까? 이 선투자 후정산 이 선투자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초기에 토양을 가꾸지 않으면 절대로 타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의 기술은 20%밖에 안 돼요. 토양이 다 농사 지어지는 겁니다. 토양이. 그래서 이제 심는 것보다 단일 면적당 수확량이 더 중요하다. 차라리 면적을 줄여서 상품성 있는 농사를 지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우리가 대처를 잘해야겠죠. 이게 날씨 어떻게 변할는지 몰라요.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마늘 농사 재배 기본 조건이죠. 마늘 양파 다 똑같습니다. 마늘 재배 환경에 대한 이해와 토양 환경이 좌우된다. 농사는 과학과 원리가 접목돼야 된다. 이런 거를 맞춰주셔야 되겠죠. 마늘이 자라는 습성을 알고 균형 있는 시비와 제때 농약 살포하고 적당히 물을 주어야
상품성 있는 마늘 농사를 2배를 짓는 겁니다. 제일 문제가 고흥 땅이 장령이나 이런 데보다 이런 고빌렘에서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거기 논마늘이기 때문에 물 한두 번 주거나 많아요. 근데 여기는 밭이니까 물 주다가 판나잖아요. 어렵게 농사를 지시면서도 생산량은 못 올린다. 그래서 이제 마늘 사업 목적은 뭐 이거 농협에서 지금 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기반 조성도 하고 종자 단위라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뭐 농협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이렇게 농사를 지셔야 되죠. 가격이 비싸도 돈이 안 되는 농사 이렇게 지시면 안 되죠. 가격이 싸도 돈이 되는 농사.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여기 2배는 나오겠죠. 여기 4kg도 안 나옵니다. 여기 8kg 나오면 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농사를 지셔야 된다. 그러니까 마늘 농사 정답은 적정 시비, 파종 시기, 수분, 제식거리, 완숙 대비, 배수 관리 이거죠. 그래서 이것만 잘 하시면 농사는 저절로 잘 됩니다. 저절로. 이렇게 농사 지시면 되겠어요? 벌마늘 많이 나왔죠. 예?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종자 선택도 잘 하셔야 되고, 이게 이제 저온 창고에다 넣었다가 나왔던 마늘들이 되게 이렇게 됩니다. 머리 풀어서 산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심 좀 해주셔야 되고요. 쌓아둔 퇴비는 발효가 일어나지 않으면 냄새가 안 난다. 똥은 건드리지 않으면 냄새 안 나죠. 그래서 이 발효를 시켜야 돼요. 우리가 냄새 안 난다고 그래갖고 그냥 갖다 넣어버리면 이제 펴버리면 냄새 나는 거죠. 이 미숙 퇴비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축 퇴비에는 질소 인산가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18, 32, 16, 14, 22, 11. 게다가 우리가 또 아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복합 비료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질소 과다가 되고 땅 속에서는 열이 나서 이제 뿌리가 뒤어 죽는 거죠. 여기 마늘밭 보십시오. 농사 다 끝났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죽어가야 하는가요? 이 집에서 돼지똥 이런 소똥이 굴러다닙니다. 이 자리가 가봐서 보면 미숙 대비 잔뜩 넣어 내가 땅 속에서 가스로 거름뜨게 죽는데 농약 영양제 뿌려댄다고 내가 살 수 있나? 3, 40년 마늘 농사하면 뭐하나? 난감하네. 그런데 오늘따라 왠지 안 씻고 모습이 아른거린다. 이미 때는 늦었다. 현기증 난다. 환장하죠. 네? 이렇게 퇴비 갖다 놓고서 농사 지시면 안노니만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발효된 퇴비 써야 됩니다. 요게 6월 26일 날, 7월 26일 날 한 달 만에 쪽파 작업했습니다. 무한입니다. 그림 같죠? 평당 4단 나왔습니다. 딱 한 달 만에. 요게 사정세트 농법 한 거예요. 여기서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 고흥 땅에서 이거 하면 됩니다. 제주도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한번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요 집은 이렇게 됐는데 같은 날 심은 이 집은 다 이렇게 죽었어요. 세 집이 같이 심었어요. 세 집이. 근데 이분이 심을 때 제발 여기다가 미숙퇴비 넣고 심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잔뜩 넣고 심으니까 이게 다 끝났죠. 이렇게 농사가 짓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종자 내밀고 다. 또 요 집 한번 보실까요? 6월 25일 날 포천에 시금치입니다. 하우스. 여기도 잘 됩니다. 고흥에. 이게 단기작이 딱 한 달이면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200평 하우스에서 2,500단 나왔고 1,500만 원 나왔습니다. 한 달 만에. 그런데 이분이 제 사정 세트를 하면서 33동 하면서 반 하고 반 안 했어요. 안 한 데는 다 이렇게 됐습니다. 심으면 뭐합니까? 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농사는 기술이 아니라 토양 가꾸기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토양은 어떻게 만드나? 기술센터에서 우리가 토양 검사하는 게 가장 확실하죠. 그래서 이제 모자라는 건 주고 남는 건 안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토양은 양분이 많이 지니고 있어야 된다. 유기물이 많아야 된다. 아까 앞에 한농 사장님 얘기하셨잖아요. 소장님. 유기물이 있어야 된다. 공기 잘 통한다. 물이 잘 지닌다. 부드럽다. pH는 6점에서 7.0이다. 이 유기물이 많아야 미생물 활동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연작장애는 왜 일어나는가? 아까 이제 그 전에 말씀들 다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그냥 걸러뛸게요. pH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pH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pH가 맞지 않으면 모든 농사가 안 됩니다. pH만 잘 잡아도 모든 농사가 잘 되죠. 그래서 이제 유기물이 많을 때는 이제 질소과잉, 가리과잉이 생기고 인산 함량이 높으면 뿌리에 적변 현상 나고요.
pH가 낮으면 인산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요. 앞에 분이 다 설명드렸죠. 이런 거 한번 pH가 높으면 철계핍 생겨버리죠.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 요거 한번 보실까요? 요게 pH가 얼마예요? 4.4죠. 여기서 작물이 될까요? 안 되죠. 옛날에 앞산 뒷산에 제일 많이 피던 게 뭐예요? 진달래잖아요. 근데 진달래가 점점 없어지죠. 진달래, 블루베리 산성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 나무를 안 해니까 산속에 유기물 함량이 높아지니까 진달래가 저절로 죽어. 그래서 옛날에 앞산 뒷산에 피던 진달래꽃이 점점 없어지는 게 이 유기물 함량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태계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pH가 4.3은 안 되죠. 여기 보면 유기물 함량 32입니다. 좋죠. 근데 이 집 마늘이 어떻게 됐나?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까 우리 한농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질소가 있어도, 인산이 있어도, 가리가 있어도 이게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pH가 4.5면 질소 흡수 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알루미늄, 철, 이게 많이 녹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망간도 많이 녹아, 아연도 많이 녹아. 이러니까 비료 흡수율이 안 되니까 pH가 맞지 않으면 모든 농사가 안 된다. 그래서 pH 조절을 잘 해주십시오. 요 마늘입니다. 이 마늘 얼마나 좋아요, 씨? 2만 1000평을 심었습니다. 근데 7000평에서 이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줘갖고 우리 마늘 왜 안 자라느냐고. 그래서 제가 토양검사 시켜봤죠. 토양검사 시켜보니까 아까 4.4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안 되죠. 여기 보시면은 6.5 했을 때 뿌리 잘 나오죠. 5.3, 5.2, 5.5 내려오다 말죠. 철, 망간, 알루미늄 녹아 나가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도 조절을 꼭 해주십사는 거다. 그래서 이제 pH 조절 맹물만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질산, 인산이 잘 듣습니다, 이거. pH 조절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엑스칼리버도 있고요. 요거 있죠. 양파. 여기는 5,000평짜리 밭을 까내렸습니다. 여기 흙 갖다 놓은 데는 잘 되고, 여기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안 돼. 이 집도 마찬가지로 pH 검사해 보니까 산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뭘 줬냐면은 제일 빠른 게 중탄산 칼륨이에요. 여기다가 엑스칼리버를 섞어서 주고 놨더니 14일 만에 이렇게 따라잡습니다. 이거는 근본적인 거 아니에요. 응급처치. 그래서 참 마늘을 이미 심어놨다 잘 안 됐을 때 토양검사했을 때 이런 방법도 있다. 가장 근본적인 거는 토양검사에서 소속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주신 게 좋다. 이거 흑색성병 아까 얘기했죠. 식물은 제일 중요한 게 뿌리 호흡과 산소 요구량입니다. 이게 산소를 요구량이 높으려면 땅이 다져져야 되나요? 부실부실해야 되나요? 부실부실해야 되겠죠. 마늘 양쪽 가장자리에서 가운데가 굵을까요? 가장자리가 굵을까요? 네? 가장자리가 굵죠? 산소 공급이 잘 돼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흙 속에 분해가 가기 쉬운 유기물이 많고 지온이 높은 미생물이 유기물 왕성해서 산소를 또 흡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미스테리가 들어가면 산소 고갈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작물은 산소 요구도가 10% 내지 15% 정도는 있어야 돼요. 뿌리에 장애를 주는 요인이 미스테리입니다. 이 미스테리 속에는 부패세균이 들어있고 병해성 세균이 오염을 해갖고 가스장애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좋은 미생물이 죽어버리고 나쁜 미생물이 우세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과도한 시비, 염류장애, 영양에 불균형이 일어나죠. 통기성이 불량해지죠. 습해, 현기화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세균 발달이 저해돼 갖고 뿌리가 괴사됩니다. 그 양분, 수분이 흡수가 잘 안 되죠. 토양이 부패하면은 뿌리도 부패한다. 토양이 썩으면 마늘 뿌리도 썩는다. 아까 흑색성병 나오죠. 또 응애 선충 생겨버리죠. 시드름을 유발해죠. 생리장애가 일어나죠. 자기 방어 능력을 상실해죠. 질병이 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뿌리 기능과 내병성이죠. 뿌리 기능이 좋을 때는 물과 양분 흡수가 잘 되죠, 이게. 아까 우리 한농 소장님 말씀했죠. 뿌리의 골무. 이 뿌리 털이 좋아야 됩니다, 이게 양분 수분이. 그래서 이게 썩어버리면 병균이 침입이 돼갖고 잠자는 곰팡이를 깨워갖고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흑색성병도 곰팡이균입니다. 우리가 나타나는 병균 90%가 다 곰팡이균이에요. 그래서 곰팡이가 곰팡이 잡는 게 제 이제 엑스칼리버 골드입니다. 토양의 병원체를 분석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가 병들기 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게 가장 좋다.
좀 전에 카디스 입제 얘기했죠. 이거 미리 예방위질로 뿌려야 된다. 농약 안 뿌리고 농사 못 져요. 그래서 좋은 토양 환경을 만들어주면 농약도 덜 들어가는 겁니다. 식물 기생 천충이 생겨버리죠. 병원성 곰팡이 생기죠. 이 세균이 뿌리를 감염시키죠. 작은 뿌리, 파리, 고자리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예방위질로 이걸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상 기상에 의한 이제 생육장의 양상인데 수박, 멜론, 참외 뭐 이런 것들 이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뿌리가 약해지면 양분 수분 흡수가 불량되고요. 줄기가 이상줄기가 생기고 잎에서는 광합성 작용을 못하죠. 꽃은 개화불량이 일어나죠. 열매는 착과불량이 일어나죠. 올해 여기 유자 재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올해 폴리나 현상이 있답니다. 겨울에 엄청나게 춥대요. 금년에. 그럼 유자 같은 거 어떻게 되겠어요? 유자는 영하 7도에서 몇 시간만 지나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놓으면 견딘심이 훨씬 더 강하겠죠. 그래서 유자 재배하시는 분들은 올해 나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이 토양에 들어가면 이렇게 곰팡이가 펴버립니다. 이게 비 오면 질퍽거리고 호미끝도 안 들어간 토양도 부실부실해지고 산소 공급이 잘 이루어지죠. 토양 내에서 질소, 인 이런 불용성 인산을 가용성을 바꿔줍니다. 여기 콩 그려놨죠? 콩에는 뭐가 있어요? 콩뿌리에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죠. 뿌리옥 박테리아는 대기 중에 질소를 끌어당겨서 콩을 키워버립니다. 비료를 안 줘도. 그래서 콩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콩뿐만 아니라 마늘, 양파 모든 작물은 사람도 밥 먹고 오줌 똥 싸듯이 식물도 오줌 똥 쌉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러면 토양에 있는 미생물은 그걸 받아먹고 토양 속에 있는 질소, 인, 염료, 불용인산, 미량요소를 분해해서 식물이 잘 자라고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상리공생을 하는 겁니다. 이 미생물이 없이는 농사가 안 되죠. 작물에 필요한 성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질소인산가리 이건 백분율이잖아요. 질소 46%. 근데 이거 철, 아연, 망간, 불이, 붕소, 모리브덴, 뭐 니켈 이런 것들은 있으나만 하는 건데 없어서는 안 돼. 근데 우리가 미스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내갖고 토양에 있는데 흡수를 못해. 그래서 미량요소 결핍이 생기고 연작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 땅살리기 유기질이나 엑스칼리버가 들어가면 이거를 분해해서 작물이 흡수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모든 작물의 염료 농도 장애 발생인데 이 식물의 뿌리는 다 고농도입니다. 그래서 소나무, 참나무 20m, 30m 다 나무에 양분을 빨아서 올리는 거예요. 이게 다. 그렇게 올리는데 그렇게 양분을 끌어올리면은 근권 확보가 되고 지속적으로 양분 공급이 잘 되죠. 여기 유자 재배하시는 분들이 이게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지속적인 양분 공급. 이게 이제 흡수 상태가 양호해져. 근데 유박이라든가 미스테비가 잔뜩 들어가면은 토양의 농도가 높아져 버리면은 탈수 생태가 생기는 탈수. 입에 있는 수분을 자꾸 끌어내려 갖고 마늘, 양파에 뭐가 먼저 생겨? 이 끝마른병이 먼저 생기죠. 그리고 낮에는 시들었다가 저녁엔 깨어났다가 며칠 있으면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탈수 형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은 토양의 농도가 저농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미스텝이라든가 비료가 많이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근신역변이죠. 뿌리가 깊으면은 잎도 무성하죠. 잎과 줄기가 나쁘면 뿌리부터 조사하고 뿌리가 나쁘면 토양 검증을 해야 됩니다. 식물의 뿌리는 지탱하는 기능, 식물의 뿌리는 물과 물 속에 있는 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죠. 잎에서 만든 양분의 저장고가 돼야 양파, 마늘이 커지는 겁니다. 토양의 문제점은 이제 연작일이나 이제 미스테비 때문에 이제 많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결과는 산성일로 땅이 변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좋은 퇴비를 쓰게 되면은 그 토양이 해결이 되는 거죠. 미스테비란 산소를 고갈시키죠. 토양에 들어가서. 미스테비 자체 병균 세균이 많이 들어서 병을 일으키고요. 이 해충을 불러들이죠. 우리 밭에 고자리 파리가 있네, 응애가 생겼네, 선충이 생겼네, 내가 다 불러들인 겁니다. 그리고 돈 주고 약 뿌려. 병 주고 약 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미스테비는 하나도 적을 게 없다. 이거를 겁니다. 이거. 고자리 파리 이런 게 다 생겨버리죠. 이거 한번 보십시오. 태어나지 말아야 할 운명 이렇게 죽어갑니다. 누구 나 좀 살려달라고. 이미 동숙이 노래됐죠. 다 끝나버렸죠. 이 토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만수태비는 잘 발효되는 태비는 토양에 들어가서 나쁜 균을 죽여버리죠. 보습력이 좋아지죠. 토양의 수분, 양분 간직력이 좋습니다.
이렇게 농사 지시죠. 아까 응애 말씀드린 유기물의 효과입니다. 유기물이 없는 토양은 비료 효과가 15일 내지 20일 정도밖에 안 갑니다. 유기물이 많은 토양은 2개월 이상 가죠. 땅 살리기 유기질은 4개월 내지 6개월 가죠. 아까 한농에 한 번 비료했죠. 아레카 비료. 같이 써주면 아주 끝내줍니다. 이거 효과가. 그래서 이렇게 완효성 비료가 들어가주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미스테비가 미치는 영향인데 이게 토양에 들어가면 환원 상태로 발생되었고 철과 망간, 용해가 독작용을 하죠. 아질산가스가 나오니까 산도가 낮아지죠. 토양에 칼리가 있다 하더라도 흡수가 안 되죠. 인산이 고정이 돼버리죠. 인산이 고정돼 버리면은 겨울철에 뿌리가 튼튼해지 않으니까 냉해를 받죠. 이거를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땅 살리기 유기질이 풀어지죠. 뿌리에 당이 전분화되지 못해서 미생물 공격하니까 뿌리가 부패되죠. 지상부가 약해지고 토양병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죠. 잘 되고 안 되고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것도 과습피해잖아요. 과습피해.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죠. 토양에 습기가 많으면 공기 함량이 적어서 뿌리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호흡장애가 일어나고 비료 흡수를 막는 거죠. 뿌리는 황갈색으로 변하면서 지상부 잎이 이렇게 누렇게 되죠. 그래서 이 심을 때 감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집에도 8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을 때 감을 못 맞춰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이렇게 됐죠. 여기 마늘들. 수확시 고온, 잎마른병, 응애, 저장법에서도 불량하고 질소과다되면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버리죠. 대안은 뭐냐? 좋은 퇴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제 땅 살리기만 쓰려는 게 아닙니다. 잘 발효된 퇴비를 갖다 쓰게 되면은 이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퇴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마늘 재배 기술에서 아까 토양산도는 6.5에서 7 정도가 좋다. 구멍은 8줄에서 19가 좋다. 올해 벌써 비닐 18개짜리 다 사놓으셨잖아. 못 바꾸죠? 제발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이거 효과 좋습니다. 그래서 영양생장을 이제 생식생장을 바꿔줘야 되고 연면적 확보가 되고 광환경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시대 스마트 농법인데 제가 이 엑스칼리버 골드 써보셨죠? 요거 30g짜리가 요게 물 200리터용입니다. 200리터. 단 한 번 종자에다 처리하면은 수확할 때까지 갑니다. 이게. 요게 물에 잘 풀리질 않습니다. 요 지펄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다가 물을 넣고 흔들어 갖고 해서 마늘 종자 소독할 때 페루람, 디메토, 엑스칼리버 섞어 갖고 4시간만 담궜다가 건져버리면 내일 아침이면은 벌써 뿌리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발근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보시면은 이게 좋다. 이건 농약하고 섞어도 괜찮습니다. 발근 촉진 효과가 있고요. 이꽃병, 시드름병, 균핵병에도 아주 좋고요. 벼씨는 이제 40kg입니다. 근권 미생물, 뿌리옥박태, 양분 흡수 등인데 이 엑스칼리버를 한 번 갖고 200리터에다가 뿌리 침지해서 하게 되면은 자기 방어 능력을 갖습니다. 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자생력을 키워주고요. 뿌리가 이렇게 튼튼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가뭄을 훨씬 덜 타겠죠. 이쪽에 가뭄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쁜 미생물이 독소를 뿌리를 녹여서 역병, 균핵병, 뿌리 기능이 상실되는데 이게 뿌리로부터 토양으로부터 뿌리를 보호받기 때문에 이런 병이 훨씬 덜 납니다. 정답 침질했는데요. 예. 저거 늦게 캘 때까지 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마늘 뽑기가 어려워요. 마늘 뽑기가 어려울 정도 돼야 마늘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마늘은 잘 되는데 예. 뿌리가 너무 많아서 마늘 뽑기가 어려워. 그럼 우리 사장님 안 쓰시겠네? 이 대서종 마늘을 심으시는 분들이 마늘 뽑기가 어렵잖아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홍산 마늘이나 대서 마늘을 심을 때 마늘을 6월 20날 뽑는다. 그럼 14일 날쯤 물을 흠뻑 줘 놓으셔요. 그리고 20날 뽑으면 혼자 130평, 150평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른 땅에서 뽑으려니까 이 뿌리가 이게 엄청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처리하면 수확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 경험하셨잖아요. 뿌리 뽑기 어렵다고요. 뿌리가 좋아야 마늘통이 큰 거예요. 그래서 캘 때까지 뿌리가 생생해야 된다. 종자는 이렇게 이제 쪽 불리기를 해서 심으시죠. 이렇게 해갖고서 이것만 할 때는 30분만 담궈도 돼요.
우리가 이제 베르라빈이라든가 디메토라든가 같이 섞을 때는 4시간까지 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한 마리에 타든 10마리에 타든 약해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처리하면 수확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었다 빼면 되고요. 이 생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강. 감자도 이렇게 해요. 가을 감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가을 감자는 쪼개버리면 그 상처난 부분에 여름철에 물의 온도가 높아서 유해균, 부패균이 들어가서 안 돼요. 가을 감자 심을 때는 통감자 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감자 한번 잠깐 얘기해. 감자 심으면 대박 납니다, 올해. 요게 제주도에서 제가 해본 거거든요. 이 4종 세트 농법하고 비닐 일반 처리한 거하고 6군데서 했는데 제 4종 세트 농법한 게 300평에 2,700kg가 나왔어요. 9.19kg가 나왔습니다, 평당. 처리 안 한 데서는 5.39, 5.88, 7.19, 5.79, 6.74인데 최고 많이 차이 난 데가 평당 3.8kg가 났고 최고 차이 안 난 데가 2kg 차이 났습니다. 저희 땅 살리기 50평에 하나 쓰고 종자 처리하고 FA100 하나로 뚝 월동전에 2번, 월동 위에 2번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1등이 이게 75.4%예요. 다른 거 53%, 22%, 58%, 63%입니다. 마늘의 가격, 모든 농산물은 1등하고 2등하고 가격이 이제 반값이에요. 1등 농사를 짓지 못하면 농사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평당 1kg만 더 나와도 되거든요. 저희 4종 세트 농법 쓰면 평당 1,000원 들어가요. 1,000원 들어가서 3,500원 나오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죠. 해야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종자 처리하면 이렇게 아까 이거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좋은 토양 만들려면 이렇게 되죠. 이런 미스테비를 쓸 때 땅 살리기하고 20일 전에 미리 놓으시면 돼. 유박이나 이런 것들은. 근데 제 것만 쓴다 그러면 바로 파종해도 관계 없습니다. 근데 이쪽에 또 문제가 뭐냐? 매달린 밭들이 많잖아요. 경사지가. 이 가뭄 방지제도 있습니다. 가뭄 방지제. 이 경사가 심한데 물주기 어려운 데는 가뭄 방지제 케미솔이라고 있습니다. 요 1kg 갖고 100평에다 뿌려보면 토양에서 이게 들어가 갖고 이게 쌀래기 같은 입자가 이게 물을 부풀어 갖고 도토리만 이렇게 부풉니다. 그러니까 토양에 수분을 머금고 있다가 날이 가물을 때 작물할 때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기 녹동용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매달린 밭 물주기 어려운 데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대나무 밭입니다. 이 생강도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쑥쑥 치면 흙이 그냥 다 쏟아집니다. 이게 이제 땅 살리기 들어갔네. 흙이 달라붙질 않습니다. 훨씬 덜 들어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땅을 살릴 수 있나요? 작물의 연작장애를 피해는 크게 이제 병균 병해, 토양의 산성화, 미량요소 결핍, 토양 미생물로 인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의 사장님들한테 하실 때는 500원일로 땅을 살리는 겁니다. 500원일로. 게다가 아까 한농에 나온 그 밤한농에 나온 비료 평당 300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800원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800원. 그래서 이렇게 하면 4개월 내지 6개월 가죠. 마늘이 언제 망그러져요? 4월달, 5월달에 망그러지잖아요. 그때 가면은 지속적인 양분 공급이 안 돼서 망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이 토양에 들어가면은 부풉니다. 부풀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질소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이 엑스칼리버도 질소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토양 내에서 비료가 고정도 시켜주고 불용성 인산 미량요소를 가용성으로 바꿔주니까 효과가 좋고요. 토양이 부실부실해지죠. 비 오고 나면 딱딱해지는 토양, 산소 공급이 안 되죠. 좋은 토양은 이렇게 산소 공급이 잘 됩니다. 그래서 뿌리 발달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비료를 썼을 때 양분이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수색포 이렇게 되죠. 근데 완효성 비료나 제 땅 살리기가 들어가면 작물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만 꾸준하게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절간도 짧아지고 웃자람도 방지되고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애를 바꿔주고 그러니까 이게 잘 되죠. 그래서 이렇게 땅이 이제 이렇게 부풀어 버립니다. 곰팡이가 나죠. 산소 공급이 잘 되죠. 요거는 뭐 잘 아시는 거니까 저기 하고 시간이 없어갖고 개 머리목도 태야겠네요. 이게 이제 고자리파리 피해가 이렇게 나타나죠. 요거 마늘종 슈퍼 700 올해 마늘종 뽑아서 2kg에 얼마 받으셨나요? 제일 처음에 한 2, 3천 원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15,000원인가? 15,000원. 이거 돈 되는 거거든요. 평당
두 평에 2kg는 나올 거 아닙니까? 슈퍼 700은 또 이 마늘종이 굵어갖고 110개만 돼도 2kg가 나와요. 근데 이 마늘종은 언제 빨리 비싸냐? 하루라도 빨리 나와야 됩니다. 15,000원 나왔다가 5,000원까지 떨어지는 시간은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FA백하고 하나로 뚝을 여기다 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마늘종 뽑아갖고 PLS에 걸려버리면 출하 못해죠. 그래서 뽕 뽑기 전에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을 바꿔주면 쫑 출현이 빨라지죠. 질소질이 많은 데하고 노란 데하고 어디가 쫑이 빨리 나와요? 예? 노란 데가 많이 나오죠. 이따 사장님 비약을 하나 드릴게요. 이 노란 데가 자식 종속보존의 원칙에서 노란 데가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을 빨리 바꿔줘야 되거든요. 요때 하나로 떡하고 FA백을 주게 되면 마늘종을 뽑고 나면 제일 문제가 뭐예요? 태가 주저앉지 않습니까? 이거 주저앉히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FA백하고 하나로 떡을 주게 되면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렇게 웃자란 방지도 이때 해주셔야 되고요. 이 마늘, 잎마늘, 아까 말씀, 이 벌마늘, 질소 과다해서 이게 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 창고에다가 저장했던 걸, 이게 마늘 쪽이 인편이 이게 다 이렇게 머리 풀어 산발한 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겨울철에 날씨, 질소가 과다됐을 때 여러 가지 원인에서 나옵니다. 특히 저장고에 넣었던 마늘들이 이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제주도에서 제가 했던 거거든요. 요게 이제 제주도에서 했던 건데, 요 4종 세트 농법입니다, 요게. 요거를 20평에 한 포, 이것만 썼을 때, 우리 사장님들 퇴비하고 같이 썼을 때는 50평에 한 포. 그리고 종자소독은 요거 갖고 하시면 돼요. 물 10말 타갖고 하시는데, 베로람, 디메토 같이 해주시고, 월동전에 요 FA백하고 하나로 떡을 월동전에 2번을 꼭 주셔요. 그래야 냉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동 후에 약출정마다 섞어주게 되면은 마늘이 무조건 일주일 빨라요. 모든 작물이 수확이. 일주일만 빠르면은 올해 묶음 마늘 28,000원까지 받았다며요. 내년에 3만 원 받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빨리 나옵니다. 그 마늘통도 굵고요. 이게 마늘대가 이게 전봇대 같지 않습니까? 이게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그 제주도 마늘을 이렇게 해갖고 이게 1학 4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집도 9.5kg 나왔습니다. 생일로 12.5kg 나왔어요. 30%가 줄어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오고요. 마늘이 당도가 39%입니다. 39%. 39브릭스 나옵니다. 39브릭스. 마늘도 이렇게 당도가 높다. 요것도 제 거 처리한 거, 안 한 거, 이렇게 차이가 나죠. 요게 이제 그 제주도에 생겼는데 이게 흑색 썩은병균이 붙었죠. 제 거 처리한 데서는 요게 안 내고 무처리해서 이게 붙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 땅 살리기 엑스칼리버 처리한 데서는 이런 게 안 나왔는데 이게 안 했던데 무처리구에서는 이런 게 나오더라. 이게 제주도입니다. 요거 보이나요? 이게 뭐예요? 예? 여기. 손 드시고 맞히시는 분. 예? 전 사장님 맞히셨네. 이게 총채벌레입니다. 총채벌레. 이거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날이 뜨거울 때 4월 20일경 되면 총채약 무조건 줘야 됩니다. 마늘도 캐기 전에 이렇게 다 고스러졌을 때는 총채 피해가 엄청 크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사장님.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흡집을 합니다. 이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위가 이렇게 사그러들죠. 요거 뭐예요? 그만할까요? 조금 더 할까요? 예. 점심시간 되는데 10분만 더 할게요. 제 육묘장입니다. 육묘장 배추. 계속해요? 알았습니다. 여기 배추 심는 시기 됐잖아요. 뿌리옥병들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금년 같은 해가 뿌리옥병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옥병을 방지하려면 이 공중육묘를 하셔야 되고 새 트레이를 써야 됩니다. 이게. 이걸 안 해주시니까 요거 모종에다가도 이렇게 엑스칼리버, 명작, FA백을 같이 물 10마리에 타갖고 묘상에다가 여기다가 뿌려주던가 침지하던가 이렇게 누웠다 빼시면 돼요. 누웠다만 빼면. 그러면 올해 뿌리옥병이냐 호간나들 쓰지 않습니까? 호간나라든가 명작을 쓰더라도 뿌리옥이 와.
올같이 지른 땅에 갖다가 부어버리면 노타리 쳐버리면 100% 옵니다. 먼지가 부실부실한 토양에 갖다가 뿌려야 이 약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또 비가 지짐되면 이 병이 더 와요. 그래서 이 뿌리옥병은 두둑을 높여줘야 됩니다. 근데 제 엑스칼리버 처리하면 여기 부정근이 나오죠. 이렇게 새뿌리가 나옵니다. 이 뿌리옥은 40일만 되면 뿌리옥이 저절로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위에서 수염뿌리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배추를 모종상에다가 처리하고 요거보다 작았을 때 FF하고 명작하고 엑스칼리버를 같이 한 번만 20일 됐을 때 뿌려주면은 가장 효과 좋습니다. 그럼 뿌리옥이 생겼다 하더라도 배추 팔아먹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죠.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보죠. 다 늘어졌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런 밭들 꽤 있더라고요. 제가 다녀 보니까 환장하죠. 이 뿌리옥이 생기더라도 이거를 처리하게 되면은 수확해서 팔아먹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이 뿌리옥병은 이게 20일만 되면 이게 콩알 모양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식하고 나서 20일 만에 엑스칼리버 명작을 같이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염주알 마냥 생겼다가 40일만 되면 저절로 죽어버려. 그래갖고 여기서 새뿌리가 나오는 겁니다. 새뿌리가. 그래서 혹이 있다 하더라도 배추 수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죠. 이렇게 이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저절로 썩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에 요 정도만 키워놔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제품을 좀 싸게 만들어내면 안 돼요? 싸게 만들어내면 또 과잉 생산되죠. 쓸 사람만 쓰셔야지 돈 되죠. 요게 이제 칼슘 필 때문에 이런 것도 문제가 많이 되죠. 이게 질소가 과다됐을 때 이게 또 많이 생기거든요. 이럴 때도 FF하고 하나 두 개를 쳐주시면은 뿌리가 깊으면은 어떻게 돼? 가뭄 덜 타잖아요. 저게 덜 생기는 거예요. 고추에 배꼽성병도 덜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뭐예요? 유자나무죠. 유자나무가 여기 가장 문제가 뭐냐? 지속적인 양분 공급이 잘 안 돼 갖고 죽고 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죽어버리면은 수지병이 많이 생겨버립니다. 수지병이 생기는 이유는 비절 현상 때문에 더 초세가 약할 때 이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 땅 살리기를 30평에 한 번씩 유자 따고 나서 30평에 한 번 넣고 7월 달에 두 번만 넣어주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훨씬 덜합니다. 왜? 지속적으로 6개월 동안 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웃자람도 덜 일어나고 수지병도 덜 생겨버리고 병도 덜 내죠. 이렇게 수술을 합니다. 수술. 잘라버리고 막고 여기다가 이제 톱신 페이스트 갖다 바르는데 이것도 단면을 잘 잘라야 되는데 여기를 잘못 잘라버리면 나무 전체가 다 썩어 들어가죠. 여기서 곰팡이 펴버리죠.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것들이 이런 지속적인 양분 공급이 안 돼 버리면은 여기 이거 다 썩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푹 쓰러지죠. 요거 하나 더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이거 벼입니다. 벼. 요 엑스칼리버 하나 갖고 40kg입니다. 바라기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모짜리에 뜸며 곰팡이 이렇게 안 나죠. 오고 가는 사람마다 모짜리 들러프라고 그래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다 과습피해입니다. 이렇게 되면 농가들은 자꾸 갖다 물을 줘버려. 그러니까 더 죽여버리는 거예요. 말려야지 살아납니다. 말려야지. 그래서 여기다가 엑스칼리버 F100 주고 말리면 이게 다 살아납니다. 시궁창 냄새 나죠. 모짜리에 가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생긴다. 과습하면 이렇게 생겨버리죠. 그럼 모짜리 이렇게 키워야 돼요. 아무데나 키워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이렇게 잘 나옵니다. 이렇게. 제 엑스칼리버 처리하면은 비료가 덜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수확량도 많이 나고요. 이게 현대농장이거든요. 엑스칼리버 처리에 고옥만의 제일 문제가 뭐예요? 염해 피해가 많이 나잖아요. 제 거 처리하면은 염해에서 3,000에서 4,000 ppm에 죽질 않습니다. 여기 죽었죠. 더 심한 데는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염해에 이렇게 강한데 마늘에다가 처리하면 마늘 농사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되죠. 이렇게 도열병 났을 때도 이렇게 F100하고 하나를 툭 쳐주면 되고 폭삭 주잔젓 된 게 이렇게 멈춰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벼도 F100을 주게 되면은 도복 경감 효과도 아주 좋다. 두런 방지에도 다 씁니다. 모든 약에 다 혼용이 되죠. 이게 전남육호입니다. 잘 됐죠? 제가 이제 아까 팁 하나 드리는데 감자입니다. 감자. 올해 감자 3월 말 4월 초에 12만 원 갔습니다. 한 박스에. 하우스 감자가.
지금도 감자값 비쌉니다. 올해 감자가 강원도 감자가 계속 비가 와서 강원도 감자 좀 있으면 캘 건데 땅속에서 다 썩었어요. 여기는 감자를 일찍 심을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서리 피해만 받지 않으면 감자 일찍 심으시면 돈 됩니다. 그럼 여기 2월 말이나 3월 초에 감자 심으려면은 감자 소독을 해야 되겠죠. 많이 심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갖고 여기다가 엑스칼리버 지고 다니는 통에다가 세봉 넣고 분무기로 뿌려주면 됩니다. 봄 감자는 쪼개면 되지만 가을 감자는 쪼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심으시면은 감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쪼개서 심죠. 이거 싹 틔우기 해죠. 하우스에다 놔두면 싹 틔우기 잘 되지 않습니까? 상광에서 이렇게 심으시는데 여기서 이것이 감자 수확을 좌우한다. 내년 봄에 감자 한번 심어 보십시오. 마늘 농사에게 힘드시면 감자 농사 괜찮습니다. 여기서 이것이란 뭐예요? 무엇이 수확을 좌우할까요? 예? 어떤 거요? 이거요? 미생물. 이거요? 아, 손 들고 얘기해 보세요. 한번 맞춰 보십시오. 미생물이 미생물이 어디 있어요?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 여기 있는데 답은 여기에? 예? 아닌데 이걸 못 맞히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요겁니다. 이거 종소. 캘 때까지 이게 썩질 말아야 돼. 여기서 예, 종강. 예, 종소라 그러죠. 이게 썩질 말아야 감자 수확이 많이 나옵니다. 이 꽃 필 때 감자가 꽃이 필 때 감자알이 메추리알 꽁알 많았습니다. 요때 FA100을 하나로 뚝을 같이 섞어주게 되면 캘 때 이렇게 됩니다. 여기 하나에 250g입니다. 250. 5개니까 1250g 나왔죠. 한 포기에. 15개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한 20kg 나오잖아요. 평당. 15kg만 농사 지으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사 지시면 돈이 된다. 그래서 감자 농사도 이렇게 한번 지어보시고요. 모종은 이렇게 침지 처리하시면 됩니다. 고추모가 됐든 토마토모가 됐든. 그래서 고추에도 땅 살리기 20평에서 50평 쓰시고 모종은 이렇게 처리하시고 이렇게 해서 심으시면 됩니다. 제 육묘장입니다. 이렇게 물을 줘도 되고요. 나가기 전에. 이렇게 해서 여기 엑스칼리버 처리해서 심은 겁니다. 처리 안 했는데 다 시들었죠? 뿌리가 튼튼하면은 시들질 않죠. 뿌리가 튼튼하면 마늘이 크다, 작다? 크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고추는 낮이나 밤이나 뻗쳐 있다. 제 땅 살리기 들어가고 엑스칼리버 처리. 예? 고추가 참 잘 됐다. 예. 이게 이제 고추도 이렇게 처리해요. 이건 이제 총채벌레입니다. 총채벌레. 이 피해가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 흥농 4종 세트 농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마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교육은 잘 받으셨죠? 비료는 어떤 비료 써야 돼요? 아까 올해가 비료 쓰라고 그랬잖아요. 밤한농에. 퇴비는 땅 살리기 쓰시고, 요게 50평에 하나 쓰시면 되고, 종자 처리는 요걸 내시고, 모든 작물에 FA100하고 하나로 뚝은 연면살포 농약 줄 때 하시면 되고요. 제 흥농 4종 세트 농법은 재배 매뉴얼이 없어도, 재배 기술이 없어도 관행농법에 추가해서 적용하면 생육상태, 품질, 맛, 수확량, 신선도, 습기 단축까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보시면 되고요. 마늘은 6공이 몇 공짜리가 좋습니다. 마늘 10공짜리 쓰시라니까 10공. 10공짜리. 예.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교육을 다니면서 하면은 문 밖에만 나가면 행동을 안 옮기시니까 가장 문제입니다. 올해는 꼭 하실 거죠? 잠깐만요. 제 제품은 4가지 제품은 이 녹동농협에 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